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옷주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기초 강의 시간 때 저희 UV 작업까지 완료를 했었죠. 그리고 원래는 이번 시간에 텍스처링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런 고급 과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옷주름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옷주름을 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브러시나 머드박스에서 스컬프팅을 통해서 제작을 하셔도 되고 초기 모델링을 마야가 아닌 마블러스나 클로아 같은 의상 전문 툴에서 진행을 해서 이제 고퀄리티 모델링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마야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열했던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또 마야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작업했던 UV가 펴진 모델링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야에서 마블러스로 이 티셔츠 모델링을 넘길 건데 이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마블러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아바타가 필요하고요. 아바타라고 하면은 이 캐릭터 있죠. 이 기본 베이스 캐릭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 티셔츠를 마블러스로 보낼 건데 이 상태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는 너무 로우 폴리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면의 개수를 충분하게 올린 뒤에 마블러스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원본은 냅두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복사가 된 메쉬가 하나 보이죠? 이렇게 Alt H를 눌러서 이것만 보면은 복사가 된 메쉬에다가 이 모델링 탭에서 메쉬 메뉴로 가시면은 여기 스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무스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디비전 면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많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디비전 옵션이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2로 올릴게요. 충분히 생성을 한 뒤에 마블러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러스로 보낼 때 티셔츠 뿐만 아니라 이 아바타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도 이대로 보내시지 마시고 이것도 듀플리케이트를 한 뒤에 이 복사본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마스크 1이라고 이제 듀플리케이트가 됐는데 요것부터 일단 익스포트를 시키도록 할게요. 여기서 익스포트 셀렉션을 눌러서 요 기본 베이스 모델 있죠? 요거를 OBJ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바타라고 하고요. 익스포트 셀렉션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면을 추가했던 모델링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익스포트 셀렉션에서 OBJ로 보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메쉬에서 스무스를 저희 줬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는데 이 히스토리는 아직 살려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날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마블러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블러스로 와서 마야에서 내보냈던 아바타랑 티셔츠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바타를 먼저 불러올 텐데 여기서 불러오기 메뉴에서 OBJ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바타 OBJ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러오실 때 열기 유형은 열기로 하시고 물체 유형을 가먼트로 하면 의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바타로 바꾸신 뒤에 크기 센티미터로 하시고 크기 스케일은 100%로 하신 뒤에 OK를 눌러서 아바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 아바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키더라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뮬레이션 작동인데 그 시뮬레이션에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먼트로 부르게 되면은 이게 옷으로 지금 인식을 해버려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옷과 함께 시뮬레이션이 먹기 때문에 반드시 아바타로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티셔츠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러오기 추가로 불러올게요. 그래야지 아바타 위에 티셔츠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OBJ를 의상으로 이 메뉴를 눌러서 티셔츠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열기 유형이 이제 추가로 돼 있죠. 그리고 물체 유형은 가먼트로 해주셔야 되고요. 아래 크기는 센티미터로 돼 있고 100%로 한 뒤에 OK를 눌러서 티셔츠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티셔츠가 이제 불러와졌는데 파란색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흰색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 탭에 추가 적용을 눌러서 새로운 원단을 적용을 한 뒤에 미사용 삭제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패턴이라고 하죠.
2D 패턴 창에서 패턴을 만들고 모델링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 오른쪽 탭에 입자 간격이라고 해서 이 퀄리티를 올려주는 옵션이 이제 정상 작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야에서 마야 메쉬를 불러와서 주름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옵션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마야에서 스무스를 충분히 줬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시뮬레이션이 작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옷을 밀면서 주름을 잡아주셔도 되고, 뭐 내가 원하는 주름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준 뒤에 스페이스바를 다시 누르시면은 시뮬레이션이 멈추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성이 되는데,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주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주름을 만드는데 뭔가 한계를 느낀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위에 보시면 3D 윈도우 메뉴가 있는데, 여기 옆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 아래쪽에 스커프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스커프트로 전환을 시켜 주시고, 자, 여기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브러쉬 툴이 몇 개 있는데, 이 브러쉬를 이용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브러쉬로 움직여서 직접 주름을 만드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신 다음에 뭐 옆에 보시면은 스무스 모드도 있어서 이렇게 주름을 피실 수도 있고 주름을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주름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3D 윈도우 메뉴로 오셔가지고 이 상태의 메쉬를 OBJ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내보내는 방법은 파일에서 이 내보내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OBJ 선택 패턴을 누르시고 이름을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메뉴가 뜨면은 모든 패턴 선택을 하시고, 이 아래는 단일로 하셔도 되고 어차피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중으로 하셔도 되니까 이대로 냅두시고, 두께는 없음으로 하시면 되고, 크기는 센티미터 그리고 100%로 해서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야로 돌아가서 마블러스에서 작업했던 이 티셔츠를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야로 돌아와서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파일에서 임포트를 누르시고 마블러스에서 작업했던 OBJ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지금 외형이 좀 이상한 형태로 불러와졌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노멀이 깨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일단 정리 좀 해줄게요. 요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set to pace 있죠. 요 set to pace를 누르시면은 노멀 값이 초기화가 되고, 여기서 소프트 엣지로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블러스에서 작업했던 그 주름진 모델링하고 동일한 형태의 메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저희는 요 메쉬를 쓰진 않을 거예요. 요 메쉬를 쓰진 않고 저희 마블러스로 보낼 때 만들어뒀던 요 디비전 2번 올린 메쉬 있죠. 요 메쉬에다가 요 주름진 티셔츠의 값을 입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직접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메쉬 두 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마블러스에서 제작한 메쉬를 선택을 한 뒤에, 두 번째로는 저희 마야에서 디비전을 올린 메쉬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모델링 탭 대신에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셔가지고 요 디폼 메뉴에서 블렌드 쉐입 있죠. 요 블렌드 쉐입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요 마야에서 디비전을 올린 메쉬 옆에 히스토리에 블렌드 쉐입이라는 히스토리가 하나 생기는데, 요걸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요 아래 패턴 2D 3846이라는 값이 있는데 요거를 1로 올려주시면은 보시다시피 마블러스에서 작업을 했던 티셔츠의 주름대로 요 마야에 있는 디비전이 올라간 메쉬가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몰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이 두 개의 버텍스 값이 똑같아야 돼요. 버텍스 값이 똑같아야지 요 방금 저희가 기능을 줬던 디폼에서 블렌드 쉐입이 정상적으로 먹는다는 거 꼭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블렌드 쉐입을 0에서 1로 이렇게 주시면은 다음으로 할 거는 저희 마야에서 제작한 요 메쉬 있죠. 요 메쉬의 오른쪽 히스토리 메뉴를 보면은 요 폴리 스무스 페이스라는 히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저희 아까 전에 메쉬 스무스로 디비전 값을 2단계로 올렸었죠.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인데 이 디비전 값을 다시 0단계로 낮출게요. 그러면은 저희 베이스 모델링하고 똑같은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선택된 게 오리지널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한 게 지금 방금 디비전을 낮춘 값의 모델링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긋나 있죠.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이 마블러스에서 주름을 줬을 때 생성됐던 요 울긋불긋한 실루엣들 있죠. 이 실루엣을 의미합니다. 저희 뭐 실제로 옷을 보면은 좌우가 똑같은 옷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 얼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칭으로 만들었는데, 요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는 결국에는 요 메쉬를 이용해서 노멀맵이라는 텍스처를 만들 건데, 요 노멀맵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 안쪽에 보시면 요런 주름들에 대한 표현은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결국엔 노멀맵은 페이크이기 때문에 이 실루엣에 대한 맵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멀맵을 줬다고 해도 실루엣을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떨어지는 아웃풋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이렇게 디비전을 낮추고, 자, 이런 실루엣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디비전을 0단계로 낮춘 이 상태를 기본 베이스 모델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로 이 베이스 모델링을 만들어 줄게요. 복사를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전에 디비전 0으로 낮췄던 걸 다시 2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델리트 바이 타입에서 히스토리를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블러스에서 가져왔던 메쉬는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메쉬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텍스처 작업을 진행할 텐데, 자, 이 메쉬는 소스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소스 모델링 하나, 그리고 베이스 모델링 하나가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소스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름의 팁이라고 하면은 이 주름이 지금 충분해 보이는데 나중에 노멀맵을 뽑고 유니티나 이제 제페토에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확인할 때 생각보다 주름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센 주름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마야에서 스컬프팅 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스컬프 툴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름을 따라서 조금 더 윤곽을 잡아주면 됩니다.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지브러쉬에서 더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 자유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야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윤곽을 조금 더 잡고, 지금 타블렛을 사용할 수 없어서 마우스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옷주름을 더 진하게 잡아주시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면 다시 돌아오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멀맵 베이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끝이 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처링 작업을 들어갈 텐데, 이 소스 메쉬를 이용해서 노멀맵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토샵에서 본격적으로 텍스처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게 마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